자, 이어서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홍대에서 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부러워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의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전 대표의 이제 홍대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면을 들으셨는데, 일단 우리 같은 당에 있으니까 이긴 최고는 조금 이따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 자, 이준석 의원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인 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용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시기나 이런 아주 각박한 이런 정치 상황에서 어떤 그 모토가 뭐더라?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세대 교체, 정치 교체, 문화 교체, 특히 40대 신 40대 기술론을 지금 편 건데 1970년대 그때 40대 기술론이 있었거든요. 이철성,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 못 됐지만 두 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에 진짜 세대 교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1961년 5.16 군사혁명입니다. 그때 박정희 소장 44살, 그다음에 김종필 30대 후반인가 그랬죠? 37세. 그죠. 30대, 40대가 주동한 게 3040이 주동한 게 5.16입니다. 완전히 지도층이 바뀌어 버렸어요. 한 20년 젊어졌어요. 그분들이 그 뒤에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강조하는 거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상당히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또 한동훈 대표가 50이죠. 73년생. 50이지. 그다음에 오세훈 씨가 60대 초반, 4, 5, 6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데 말하면 70대 분들은 조금 70대가 누구죠? 70대 후보의 홍준표, 김문수. 김문수 두 분이구나. 저는 80대니까 말할 자격이 없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저 연설을 계속 듣고 갑자기 막 가슴이 좀 웅장해지더라고요. 가슴 웅장해지셨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 몇 개 레토릭은 아주 계속 앞으로 금투사 정치란 말을 만들었지 않아요. 맞습니다. 금투사 정치를 극복하는 앞으로 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할 때 실감 찡했던 게 세계 그 뭡니까? 하버드에서 동문수학 했던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AI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인상 깊게 들으셨다. 자, 이긴 최고. 네.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홍대 선언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누군가는 이게 대선 출마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대선 출마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현안 기자회견이고. 현안 기자회견. 저는 대선 출마라는 말로는 너무 아까운 회견문 같아요. 그러니까 무릇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가가 처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침반처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 건데 이준석은 그걸 한 겁니다. 단지 국회에서가 아니라 이제 민심의 거리라고 하는 홍대 레드로드 거리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연주하고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 홍대 민심의 거리에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리킨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렸다 라고 끝나버리는 게 전 좀 아쉽고 그 속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우리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AI 경쟁 그리고 막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기술의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탄핵을 해야 된다 만다 끌어내야 된다 만다라는 이 논의 속에 매몰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가 아니라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호평을 하셨기 때문에 호평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냉철하게 또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강조하다 보니 이 각에서는 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갈라치기 아니냐, 세대 간에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때 비판도 있습니다. 예, 남녀 갈라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제기하는데 세대 포이론 뭐 이런 거 신기하게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이 받지 못했었던 여성표를 득하게 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식 여성 남성 갈라치기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찬성과 동의를 이끌어낸 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었거든요. 예. 갈라치기라는 것은 이미 정치적 수사이고 민주당과 이준석을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비판에 그냥 어조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준석이 해왔던 대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보수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몰락의 길로 간 원인 중에 하나가 굴러온 복인 이준석 대표를 사가지 없다고 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해가지고 키우고 해야 되는데 사가지 뭐 버릇없다 뭐 이런 말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하다가 결국 빠지니까 방화벽이 빠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방화벽. 음모론자와 윤석열 사이에 방화벽 역할을 했던 이준석 대표가 나오니까 딱 유착이 돼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예.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가슴이 웅장해지셨다라는 말씀 주셨고, 자, 근데 오늘 또 가장 화제가 된 게 우리 조갑재 대표님 나오신다니까 또 언론이 주목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셨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대표님께? 저는 만났다나 안 맞다 이야기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기자시니까. 제가 기자 아닙니까? 기자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55년. 3분 정보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3분 신문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입이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내가 진술을 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려가서 피해본 게 없거든. 그래서 기자니까 그건 말 못하겠고. 다만 제가 오늘 기자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같으면 쓰라고 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내가 기자증 반납할 일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는 이야기인데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그 두 사람이 세대 교체로 나오면은 뭔가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같이. 근데 두 사람이 다 공적이 있어요.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거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토리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대선, 지선 이긴 공적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용감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는 거. 그건 역사에 남을 공적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거기서 비상겸 당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민하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때 몰랐겠지만 자기가 지금 체포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니까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한 20분 뒤인지 30분 뒤인지 첫 메시지가 위헌적. 잘못된 계엄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국회로 모이십시오. 그다음에는 군경에 당부하는데 동조하지 말고 부역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당한 역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봐요. 그 순간에. 이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잡았다. 보통 이걸 별의 순간이라 그러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 위원장 같은 분은. 그래가지고 결국 계엄을 좌절시켰잖아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18명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그게 한 50명이 들어갔으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역학관계가 달라졌을 거예요. 18명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밀려나고 했는데 지금 뭐 대선 국면 조기 대선 거의 확실하니까 저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무슨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도 네, 역할을 해야 지금 된다. 한국 보수가 음모론에 지금 접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안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 그다음에 이준석, 오세훈도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분들인데 홍준표 시장은 요새 좀 말이 조금 뭐 그렇던데 그렇게 해야 이게 보수가 음모론에 안 먹혀요. 예. 맞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이제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두 분이 또 함께 어떤 세대 개최론을 이번 대선에 중요한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된다면 화두로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이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같이 갈 수 있을까?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고 싶지 않고 최근에 뭐 언더 73인가요? 뭐 그런 것도 측근을 통해서 개설하고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보이고 또 조갑재 대표님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과 유인태 전 장관님도 만나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좀 비교적 미천한 정치적 경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로들한테 지혜를 구하고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있다. 그러나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적극적으로 부인한 적은 없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의견을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연설이라든지 국민들 뇌리에 인식될 만한 순간들이 있었죠. 전당대회 때 대구에서 그 정말 탄핵에 찬성하고 가슴에 멍해가 있는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당대표가 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윤석열 검사의 어떤 부하 직원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계엄을 막고 그 이상의 자산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느냐가 이 사람이 큰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등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시기 그리고 등판 이후에도 뭔가 좀 녹록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떤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보거나 하면 어떤 지지도 나오는 상황이라 보면 또 지금 김문수 장관이 또 부각되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가 가야 될 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평화시와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이 시간 개념이 달라요.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이게 안 통합니다. 그런가요? 지금도 오히려 늦었을지 몰라요.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욕을 먹는 걸 각오하고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한 대표가. 그게 나중에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기 자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밀려난 거 이것도 한동훈 대표의 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 지금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뭐 나중에 되면은 뭐 순교자 프레임이 생길지도 모르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인 승부를 할 때는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다른 능력이 좀 부족한데도 대통령이 되신 분이 한 분 있잖아요. 빠른 결단으로 김영삼 대통령. 이분은 시간의 사나이거든요. 모든 결정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하면은 나중에 틀려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처럼 심사숙고하다가 패착을 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은 많이 있지 않다. 모든 주자들이 서둘러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빨리 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라는 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굳이 대선 출마 선언은 아니었다. 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제일 큰 능력이 말과 글인데 토론의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측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 같아요. 예측.
예. 아, 그런가요? 전국을 보는 예측 능력이. 그렇군요. 네. 야, 또 조갑재 대표가 님께서 또 이렇게 또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보수의 원로인 우리 대표님께서 원로란 말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55년째 기자, 현역 기자. 기자님께서 대기자님께서 예.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일단 더 라커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갑재 대표님, 이기인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